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을 대신 적고 있는 저에게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 경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경태의 부모님은 서울 경기권에서만 편의점을 10개 이상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몇 개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점주를 따로 뽑아 관리하는 식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은 가볍게 버셨던 능력 있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일입니다. 친구들은 전부 해외로 놀러간다, 여자애들이랑 어디 놀러간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경태는 인천의 한 공단 구석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유독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2주 정도 계속 야간 알바를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태 말로는 CCTV만 없으면 당장 가게 닫아버리고 놀러가고 싶다고,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곳에서 누가 일하겠냐고 저와 제 친구들에게 하루가 멀다고 징징댔습니다. 경태가 일하는 곳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어느 공단 구석진 곳. 사람들이 전부 퇴근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고, 가끔 기숙사에서 나와 담배나 한간단한 그런 식사를 사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이용하는 손님은 없다고 봐도 좋았습니다. 시간당 손님이 5명도 채 안 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의 배경이 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몇십 분째 미동조차 안 하는 문. 지겹게 흘러나와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진 조금 유행진한 노래들. 여행 간 친구에게 뺐다시피 빌린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배터리를 충전해달라고 경고창을 띄울 바로 그때 말입니다. 한 마리? 아니, 2마리인가? 한 마리는 과자 매대에서 계산대까지 여유롭게 자유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걸 구경하는 것 마냥 계산대 위 영수증 출력기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라면 주변에 뭐라도 들고 잡는 신용이라도 했겠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서 방금 전에 갤럭시 탭에 뜬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그 경고창도 닿지 않고 그러고 있는 나였기에 그런 행동을 하기가 만무하다. 핸드폰을 들어올려 몇십 분 전부터 친구들에게 보내고 있는 카카오톡에 답장이라도 왔나 기대를 했지만, 새벽 4시에 야간 알바생에게 답장을 해줄 친구놈들은 아무도 없었다. 깨어있는 놈들이 없다라기보단 한번 답장이라도 해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 탭에 고정되어 있던 눈을 돌려 다시 영수증 출력기 위에 있는 모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놈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가 귀찮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더라면 저 녀석은 바로 죽었을 텐데. 그때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이 열린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이쪽은 신경도 쓰지 않고 컵라면 쪽을 향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보였다. 하긴 아무도 없는 공단, 그것도 구석진 곳에 위치한 이런 편의점에 올 사람은 저런 사람들 뿐일 것이다. $4,800원입니다. 일어나긴 싫었지만 부모님이 CCTV라도 확인하는 날에는 앉아서 손님을 대하느냐고 또 한소리할 게 뻔하다. 손님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알바가 앉아서 계산을 하냐고 컴플레인을 걸어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겠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편의점엔 빌어먹을 모기들의 소리만이 남는다.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3시를 살짝 넘긴 시각. 아직 교대 시간까지는 4시간이나 남아있다. 그리고 또다시 문이 열렸다. 다시 힐끔 쳐다보니 웬걸 조금 이상한 사람이 조금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외국인 노동자는 아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일단 정상인이라면 12월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반바지 하나를 입고 담요를 두른 채 편의점에 나타나진 않을 테니 말이다. 방금 들어온 손님은 한참을 편의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무언가를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어쩌면 노숙자가 잘 곳을 찾아 공단 안으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은 거의 5분가량을 그렇게 둘러보다가 생활용품점에서 락스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왔다. 뭐야, 겨우 락스 하나 때문에 저러고 있던 건가? 말보로 레드 2갑, 아니 3갑도 같이. 모자 안에서 어두운 중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7,000원입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저 단순히 행색이 이상한 사람인 뿐인 것 같았다. 잠깐만. 그때였다. 카드 계산을 마치고 비닐봉지를 뜯어서 락스를 넣고 있을 때쯤 계산대 앞 그 사람이 내 행동을 중저음의 목소리로 막아 세운다. 자네 많이 피곤한가 보군. 네, 조금요. 그래. 그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내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게 확실하다. 처음 보는 편의점 야간 알바생 앞에서 졸린 것 같아 보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니. 옛날에 말이야, 어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네.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내를 쫓아낼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 녀석은 다른 형제들보다 체구가 아주 작았네. 눈도 뜨지 못했지. 주인이 있었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았겠지만 아쉽게도 그 녀석의 어미도 마찬가지로 버려진 지 오래였지. 결국 그 녀석은 어미에게 버려졌네. 사내는 내가 뜯어놓은 봉지에 담담하게 락스와 담배를 담으며 그 이야기를 계속해갔다. 어떻게든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은 그 작은 강아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 살아남은 거야. 하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지. 솔직히 난 전혀 듣고 있지 않았지만 사내는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여름날 공사장 근처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녀석은 그만 공사장 인부가 버려둔 쇠 조각에 다리가 걸려버렸어.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그 쇠 조각은 다리에 깊숙하게 들어갔네. 결국 관절이 뜯겨나가서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한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녀석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단 걸 의미했지.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한쪽 다리를 쩔뚝거린 채 안간 힘을 쓰며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구원의 빛이 그 아이에게 내려졌네. 어느 착한 수의사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해주기로 했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생활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뭐야? 끝인가? 해피엔딩이잖아. 뭐가 재밌는 이야기란 거야? 사내는 이야기가 끝난 듯 가만히 계산대 앞에 서서 날 바라보더니 문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끝이에요? 아, 좋은 엔딩이네요. 글쎄,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문을 나가기 직전 이번엔 나의 말이 그의 행동을 멈춰 세웠다. 그는 몸의 방향은 유지한 채 목만 돌려 날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 사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뭐랄까? 분노? 자네가 그 강아지였다면 어땠을까?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버려지고 쓰레기통이나 뒤져가면서 전전하던 그 인생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네를 다리를 붙잡고 그 밑바닥 인생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은 걸세. 설사 인공관절을 부착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오겠지. 그게 진정한 행복한 엔딩이라 생각하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아니, 죽는 게 최선일 수도. 뭐 조금의 생각도 없이 그저 즉각적으로 떠오른 답변이었다. 솔직히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그랬을 테니까. 그렇겠지. 그게 당연한 거겠지. 사내는 나의 답변을 듣고 만족하듯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 밖으로 사라졌다. 솔직히 그날 그 사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냥 미친놈의 넋두리?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술 냄새도 조금 났던 것 같고 아마 술 조정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았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 전화로 그 남자의 자살 소식을 듣기 전까지 말이다. 락스를 과다 복용한 음독 자살. 고시촌에 혼자 살던 그는 편의점에서 돌아와 담담하게 담배 3갑 중 2갑을 태우고는 락스를 병채로 들이켜 그대로 자살해버렸단다. 죽은 시체도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항의를 받고 올라온 고시촌 관리인이 발견했다 한다. 아마 락스가 엎어져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몇 주일간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끔찍한 건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온 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버려져 고아원과 거리를 전전하며 살아왔고 최근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한쪽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 방치해둔 쇠 조각에 왼쪽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와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무료 치료 및 재활훈련을 시작했지만 그 증세는 호전될 기미는 안 보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나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며칠 동안은 집안에 처박혀 악몽에 시달렸다. 내가 만약 그 이야기의 강아지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면, 인공관절을 쓰더라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그 남자는 살았을까? 이미 죽기를 결심하고 편의점에 들어와서 락스를 사가는 그 순간 귀찮으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걸까?